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집단과 집단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것, 이것을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전북특별자치도를 문화와 예술의 고장 예향이라고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전북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말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실 분은 아주 속 시원하게 한마디로 예향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임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이 되신 최무현 회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5대 예총 전북특별자치도 회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뭐 저는 이제 우리 회장님이 전주예총을 3선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예총이 어떤 곳이길래 연합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전북 예총과 또 우리 시군에 있는 예총 더불어서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의 그 예총들이 다 동일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예술을 10개 분야로 이렇게 나눴어요. 음악, 미술, 뭐 연극, 무용 하듯이. 예. 그래서 전시하는 분과는 사진이라든가 미술, 뭐 문인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공연분과 이렇게 해서 10개 그 장르별 분야가 있어요. 근데 10개 그 장르별 분야의 그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까? 회원들이.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음악협회 소속인데 예. 음악협회에서도 4년 정규 대학을 나와야만 1차 관문이에요. 또 미술협회는 미술 4년제를 나와야 1차 관문이고, 또 건축가는 건축가협회에 4년 나와, 무용도 4년. 다 그런 그 과정이 너무 엄격해요. 그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활동 경력이 또 5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 전북 예총의 회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죠. 보통은 이제 예술 동호회 개념의 연합회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호회 개념이 아니라 전문 교육 과정 이수 후에 그러죠. 또 활동을 어느 정도 이수하면서 예술인으로서 활동한 분들이 가입한 단체, 전문성이 있는 그렇죠. 예술총연합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을 그 문체부에서도 전문 예술인 단체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최무 회장님은 이제 음악 분야에서 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분이시잖아요. 예. 예, 전주예총의 3선에 아주 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계셔서 전북 예총도 잘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아주 많은 분들로부터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예. 그래서일까요? 존경하는 예총, 화합하는 예총을 기치로 내거셨어요. 네, 예. 그동안에 우리가 그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그 대우를 솔직한 얘기로 받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전문 예술인들이 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문화 예술의 그 향기가 정말 제대로 뻗쳐졌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 반성을 많이 하면서 정말 존경받는 예술인을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1만 5천여 명의 예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번 화목하게 똘똘 뭉쳐서 우리 전북 문화예술을 한번 발전시켜보자, 이런 굳건한 의지의 다짐이 있습니다. 15,000여 명의 회원분들이 예, 예. 계세요.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174만 4천 명이 현재 우리 전북의 인구 현황인데 15,000여 분. 역사도 보니까 63년을 맞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저희가 그 1962년 4월 1일 날에 창단을 했어요. 예. 올해 63년이 되는 거죠. 우선 우리 연합회 회원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무주를 제외하고는 13개 아마 시군에 이 네, 예총이 그렇습니다. 있죠? 예, 예. 그런데 그 지역의 그 예총을 설립할 때에는 예. 3개 이상의 그 협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야계가 10개가 있는데. 그렇죠. 분야 10개가 중에서 3개 협회 이상이 설립이 되어야 예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주 같은 경우에 가령 음악대학 전공 4년 된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요. 그러면 15인 이상이 돼야 되고 예. 뭐 가령 이제 미술 협회를 설립한다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정말 그 지역과 이 도시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그렇네요. 있죠. 아쉬움이 있네요. 네. 우주도 꼭 설립이 되기를. 저희 이번 기원해 제 보도록 임기 내에 꼭 한번 설립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전라예술제를 가장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특히 전북예총에서 대표 축제로 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동안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 전라예술제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큰데 그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의 여지가 많이 아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협회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다 이게 그 장르별 특성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뭔가 도출해야 되는데 각자 그 협회들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대로 각자 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그 오해 소지가 많이 있는 거죠. 예. 가령 이제 그 건축과 음악이 어울린다고 보면 쉽게 어렵잖아요. 또 미술과 춤이 한다. 이게 어렵잖아요, 또. 그러니까 관객이 볼 때는 그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부분이 각자 따로 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 속에는 한 세 가지를 보통 나눠요. 그러면 우리 같이 그 예술을 전공한 사람을 순수 예술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순수 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대중예술. 이것을 또 산업화시킨 것을 상업예술 이렇게 예.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상업예술이나 대중예술이 순수예술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완전히 그 패가망신하는 그런 예술이 될 수가 있어요. 길이 잘못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해야만 그러죠. 가능하다는 네. 말씀을 하신 것 그러죠.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이 일반 대중보다는 보통 4, 5년 앞서간다고 봐요. 저희가 10년 이상도 앞서. 그래 이해가 안 가죠. 때로는. 그리고 대중들이 볼 때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그래서 필요하죠. 회장님 전주 세계수리 축제 예. 모든 뭐 축제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소리라고 하는 장르에서 예. 항상 사후 평가에서 전통성은 있으나 대중성이 없다. 예. 뭐 이런 이야기 지적들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게 이제 순수 예술, 대중 예술, 상업 예술 상업예술. 다 구분이 되는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그렇게 많은 비판의 어떤 평가를 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죠. 이게 소리축제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근데 소리축제가 지금 올해 23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한 3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23년이면 벌써 30억이면 69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69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전라북 도내에 있는 향토 예술인들에게 쏟아 부으면 지금쯤은 세계화할 수 있는 기틀이 완전히 마련이 됐을 텐데 오히려 세계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잔치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놀고 가버리는 경향이다. 이러한 비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한 그 긍정을 하고 싶은 물론 이제 생각입니다. 다양한 의견 평가는 있습니다. 아마 예총 회장님으로서는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15,000명의 회원 전문성을 가진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계소리 축제라고 하는 큰 테마 속에서 판소리를 바탕으로 세계소리 향연을 펼치다 보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소리 문화의 전당을 통해서 세계소리 축제 조직위가 1년의 행사를 끌어가지만 전북예총은 63년째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예총에 공간조차 하나 없는 그러죠. 아쉬움에 아마 목소리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 그 임기 내에 63년 된 이런 민간 예술단체가 없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 전북도에 없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그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저는 공감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그 예술가의 집이라든가 예. 또는 뭐 그 예술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그 명목하에 독립적인 그 공간을 꼭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미 그 대전이라든가 울산, 부산 이런 데는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전북도가 예향의 도움이라고 보면 이러한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도 꼭 반드시 설립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네.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집단과 집단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 문화라고 말씀드렸고 네. 전북이 예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부터도 진행자인 저부터도 전북을 어떻게 예향의 도시라고 설명할 수 있지 쉽지 않거든요. 네. 예총에 계신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공간, 내용과 형식이 어우러져서 우리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와 더불어서 아까 순수 예술과 상업 예술이 같은 결을 가지고 병행하다 보면 쉽게 우리 전북이 예향의 도시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간극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좀 예향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제일 제가 볼 때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전북에 산재되어 있는 15,000명의 가량의 예술인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창의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 지금 대부분 지금 현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비례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예술 활동이 죽어버리는 거죠. 경제는 곧 예산 지원일 테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전북인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은 타도에 가서 발휘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서 발휘하고 여기에서는 발휘를 못하고 그래서 여기 전라북도에 지금 남아있는 예술인들에게 어떻게 창작력을 돋울 수 있고 경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것은 지사님이나 또 기타 우리 관공서 같은 그런 지자체에 반드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어느 행사의 장에서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경기도보다도 인구가 약 8분의 1밖에는 안 되지만 문화재 수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지 우리가 맞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시, 문화의 도시, 예향의 도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제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조금은 소홀한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힘든 과정에도 많은 예술인들이 배출됐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그런 예술인들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 박동화 선생님 연극계 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시는 분하네요. 예. 또 문학계 우리 돌아가신 최승범 선생이라든가 그렇죠. 또 우리 현재 현존하고 계시는 우리 김남권 회장님이나 특히 또 문인 소장이다. 쪽에 많이 계시는 그렇죠. 편이시네요. 주로 예. 많이 있고 예. 건축 쪽에서도 우리 장명수 총장입니다.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전북대 총장님을 하셨던. 예, 그분들이 다 우리 예총회 회장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이때. 일일이 다 열거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실 10개 소속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야에 배출되신 인물들이 계실 네. 것 같습니다. 63년 역사에 우리 최무현 회장님이 함께하신 시간만 해도 무려 한 40년 된 예, 시죠. 제가 따져보니까 40년은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전주 예총도 예. 12년을 하신 거죠. 예. 이번 또 전북 예총 또 4년을 이끌고 예. 연임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러죠. 예. 어떠세요? 40년 예총 가운데서 젊은 날의 시간을 지금까지 함께 보내오셨는데 자부심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부심도 있지만은 때로는 후회하는 마음도 또 많이 있어요. 아니 왜 내가 후회했어요? 예술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갔더라면 이런 정도의 어떤 고난과 역경의 길은 오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후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또 항상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과거를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정말 라면 먹고 이빨 쑤신다는 말이 있죠. 예술인들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전북의 인구 예술 대비 예술인 수가 약 2.5배 정도가 많은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한 4, 5년 전에도 나왔는데 전주가 문화도시로 문화지수가 1위를 3년을 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타도시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타도시에서 국악 공연 같은 건 1년에 몇 번 없어요. 근데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국악 공연이
우리 전주만 해도 10배가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아니, 신문에 나온 얘기야. 문체부 통계로. 그러니까 우리는 국악 공연을 이렇게 하면 보통을 알아요. 가다가 보면. 안동에 가서 하도 해봤는데 그냥 거기는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한번 가서 했는데. 회장님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요. KBS 전주총국이 국악 한마당을 본사와 예, 예. 격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이것이 곧 전북이 바로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힘을 우리 지역 방송국이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내면서 본사 방송을 이뤄내고 있는 것 또한 그러니까. 우리 예총이 걸어오신 길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면 참 뭔가 그 제2의 전성기로 부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회장님은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실은 그 옛적에는 문화지사라는 말을 썼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문화지사, 예. 문화예술지사라고 예총 회장을. 저는 그 전라북도가 지금 전국 뭐 아주 그 최하위의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술로 한번 잡아보면 틀림없이 불끈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잠재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그 예술적인 그 자산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표현을 못해도. 예.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타도시에 가보면 전북에서 왔다 하면 벌써 그렇게 딱 평가를 해요.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전북 예술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울만 가도. 예. 그럴 때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죠. 젊은 날부터 시작한 예총의 활동 그리고 이제 전북예총의 회장이 돼서 공약으로 내세운 걸 보면 어떤 심정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가지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예, 예. 예. 그 뭐 4가지 정도는 내부적인 이제 그런 문제고 네네. 외부적인 문제는 그 전라북도 타 시도에는 다 있는데 우리 전북이 없는 것이 뭐냐면 국제 교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것이 국제 아트 페스티벌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예. 그 안에 국제 콩쿨, 만약 음악협회 콩쿨에다가 국제 무용 콩쿨, 국제 연극제, 국제 아트 페어 이러한 것들이 타도시에는 어떻게 양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아직 도세가 약하다는 그 유약함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예. 이번 저 임기 내는 반드시 국제적인 교류 감각을 넓히고 우리 전북의 예술을 세계로 이렇게 뻗치게 하는 그 노력을 반드시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아트 페어라는 거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내부적으로 또 하나 제가 추구하는 것이 아까 예술가의 집을 지으면 우리 전북에 산재되어 있는 10개 협회 그 장르별 그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평생 교육화 그러자면 평생 교육 차원으로 해서 일반 도민들에게 다 보급하고 또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원격 평생 교육원을 제가 설립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것이 제가 지금 예원예술대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예원예술대에 제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그거여서 쉽게 전북 예총과 이렇게 결부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말로는 뭐 K-팝을 비롯한 K-컬처가 대세인데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가장 한국적인 게 어디냐 전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예술이 뒷받침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회장님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을 실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이 바로 이제 전북 예총회관에 그렇죠. 들어서서 예, 우리 예. 예술인들이 얼마든지 그곳에서 회의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장.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전북이야말로 예향이 맞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자신 있게 안팎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4년 안에 하시려면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그 노력해야 되겠고 그 정치권에 있는 또 국회의원님들도 제 말에 예. 긍정을 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로 가슴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걸 한번 하려고 하고 원격 평생 교육원의 그 강사들을 우리 예총의 10개 협회 그 교수분들 뿐만이 아니라 유능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을 다 우리 예총의 문화대학 교수로 임명을 해서
원격 평생 교육원을 반드시 설립하려고 지금 이미 TF팀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최무현 회장님께서 몸담으신 시간만 40년, 예. 그래서 63년을 맡고 있는 전북예총인데 앞으로 또 최무현 회장님 같은 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 예술인들 지금부터 관심 갖고 지원하고 또 말씀하신 국제 해외 교류도 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많이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떠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청년 예술인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분들의 설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요 문제에 있어서 요번에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각 분야 장르별로 45세 이하, 20대, 30대를 이사로 영입을 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우리 이사회에 들어와서 입안하고 정책 결정하는데 참여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전시회라든가 공연 행사에 일정량 10% 내지 20%는 청년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또 연말에는 청년 예술인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지금 주기로 이런 정책들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예총이 기득권 세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많이 제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청년 예술인들을 이사에 영입하는 거예요. 분야별로 다 싹.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활동 영역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내부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청년 예술인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의 그 학과의 어떤 활성화도 중요할 텐데 문화예술 관련된 학과가 폐과가 되거나 통폐합되는 사례가 최근에 우리 지역 대학 내에서도 많지요. 일어나고 있어서 청년 예술인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본다 보면 경제 성장이 발달하면 그 다음 단계는 문화예술 발전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도기의 예술인 학과가 이렇게 폐과되는 것은 대단한 이게 잘못된 공백기거든요. 이것이 10년 후에 가면은 이제 그때 인재 양성을 하면 늦어요. 그래서 요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 왕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 이 지역에서 예술인들의 폐과가 되는 것. 문제는 예술 관련 학과를 나와서 일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술학과를 나와서 공공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만 있으면 바로 활성화되거든요. 예. 우리 또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전주 기적보존회를 네. 통해서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연관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그 행사에도 주축이 되고 계시는데 좀 말씀 기점놀이요? 예, 기점놀이. 저는 이 기점놀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어요. 지금 기점놀이 전수관도 저희 본가가 지금 전수관이 들어와 있는 삼천동에. 예. 근데 이 기점놀이가 조선조 외정시대부터 이렇게 그 이전부터 이렇게 되어도 한 2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예술인으로서 느낀 것은 그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물이 한 곳으로 흐르는데 물싸움이 일어나서 살인사건까지 났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백중 때 되면은 농사일이 다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앙금을 서로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술매기 잔치를 하는 거죠. 예. 백중날에. 근데 술매기 잔치를 하면서 뭘 했냐면은 농사 지으면서 앙금했던 것을 기점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술로서 성화시켰다는 거예요. 풀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이 대동놀이거든요. 예. 그 상생이고 화합이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서 농민들이 앙금을 문화예술로서 풀이를 했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주의 전통문화 도시의 가장 중심은 전주 기점놀이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점놀이가 이제 국가문화재로 가는 관계에 있고, 이제 전수관까지 이렇게 112억을 들여서 지어놔서 네. 정말 이제 단단한 기반은 형성이 돼 있고, 저희 회원만이도 지금 한
20여 개 마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2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든든한 그 문화적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기적을 그래도 좀 볼 수 있었던 아, 그렇죠. 예, 환경이었는데 예. 지금 많이 이제 뭐 산업화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농업도 농촌도 많이 변화하면서 그러죠. 그런 문화 예술이 사라져 갔는데 우리 또 회장님께서 또 그 기적 보존의 또 역할도 하고 계시면서 예, 기적놀이를 이제 국가문화재로 또 만들어 가는데 지금 지방문화재는 2018년도 이미 그렇죠. 됐습니다. 예. 자, 전라예술제를 비롯해서 10개 분야에 소속된 회원들 15,000여 명, 63년 된 전북예총회 회장으로서 이제 아마 7가지 공약, 예. 4가지 정도는 내부적인 공약이고 3가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일이 많고 이미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 공약을 예술인들을 위해서 꼭 실현함으로써 전북예총회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우리 도민들께 전북예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라고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예. 도민 여러분, 정말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예총에 소속된 1만 5천 회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낙후된 전북이 아니라 정말 발전해가고 비약적으로 도약해가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신임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이 되신 전북예총의 최무현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떠세요? 우리가 말로만 문화예술의 고장, 예향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 중심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또 그분들의 현실적인 지원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전북이 한국의 중심이고 그 속에서 예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도 싹 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